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아주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이야기로 먹은 단백질이 정말 근육까지 가게 하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끝날 땐 오늘 저녁 장보기 목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요즘 걸음을 떼기 전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끝에 앉아서도 한참을 그냥 있게 되고 계단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고 평지에서도 숨이 차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사실 이런 증상들 뒤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은 30대 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얼마나 먹었나보다 얼마나 흡수됐나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십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몸의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둥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72세 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계란 2개씩 드시고 아침마다 두유도 한 팩씩 꼬박꼬박 드셨어요. 나름대로 단백질을 챙긴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힘이 없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듣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분과 자세히 이야기해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 실패가 문제였던 거죠. 계란을 드실 때는 항상 기름에 볶아서 드셨고 두유는 차갑게 해서 아침 공복에 바로 마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셨죠. 저는 그분께 조리법부터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계란은 삶거나 찜으로 부드럽게 조리하고 두유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대신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도록 했죠.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나아졌어요. 그리고 시장 가서 장 보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더라고요. 음식의 양을 늘린 게 아니라 흡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조리법만 바꾼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단백질과 함께 흡수를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들도 함께 챙기기 시작하셨거든요. 벽돌만 쌓아선 집이 완성되지 않듯이 단백질에도 칼슘이나 아연 같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잘 흡수되는 단백질과 흡수를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를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부담 적은 조리법으로 위에 편안하게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위에서 거부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부터는 단백질 섭취 기록 대신 흡수 체크를 해보세요. 식후에 속이 편안한지, 피로감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메모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본인의 보행 속도를 스마트폰 타이머로 재보며 변화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금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게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보니 보폭이 줄어있고 균형이 흔들리고 체력이 바닥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삶의 독립성까지 흔든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난간이나 벽이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이 바로 근육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 정도면 충분했지만 60대 이후엔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수준으로 목표 섭취량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섭취량과 흡수력 두 축을 같이 올려야 낙상이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6세 이한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평소 밥상이 굉장히 푸짐했어요. 반찬도 가짓수가 많고 양도 충분하게 드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탄수화물과 채소 위주였고 정작 단백질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걸음 속도를 측정해보니 같은 나이 평균보다 현저히 느렸어요. 10m를 걷는데 15초 넘게 걸렸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10초 내외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다시 계산해 드렸습니다.
체중이 65kg이셨으니까 하루에 약 85g 정도는 드셔야 했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못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체중 1kg당 1.3g으로 조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단순히 양만 늘린 게 아니라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들도 함께 바꿔나갔어요.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던 진한 녹차를 2시간 뒤로 미루고 지나치게 짠 김치나 젓갈류는 양을 줄였습니다. 대신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을 함께 드시도록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바꾼 건 식사 패턴이었습니다. 저녁에 몰아서 드시던 걸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누어 드시도록 했어요.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나아졌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전보다 안정적이에요. 한 달 뒤에는 보폭과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10m 걷기 시간이 12초대로 단축됐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기뻐하신 건 넘어질 걱정이 줄었다는 점이었어요. 계단 내려갈 때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덜 들어요. 외출 빈도도 늘고 이웃들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루 단백질 목표치를 정하고 끼니마다 나누어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수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빼고 도움되는 조합을 더해야 해요. 얼마나 먹었나에서 어떻게 들어갔나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오늘 체중을 기준으로 목표 단백질량을 계산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식사 전 5분만 오늘 메뉴에 단백질 주재료가 있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나 계란만으로는 한계를 느끼셨죠? 가격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소화가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기 쉬워요. 노년기엔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고 보조 영양소까지 갖춘 식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식품은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숨겨진 보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시는데 사실 건새우는 단백질의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신선한 새우보다 건새우가 더 좋은 이유는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말린 황태는 단백질 구조가 풀려 있어서 소화가 아주 쉬워요. 게다가 감칠맛이 좋아서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일반 콩보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류를 개선하고 이로 인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도 적고요. 70세 박인홍님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소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계란도 하루에 하나 정도만 드실 수 있었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하루 3끼 중에서 각각 다른 단백질 식품을 활용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 점심에는 검은 콩밥, 저녁에는 건새우 무침으로 바꿔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음식들로도 힘이 날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니 생각보다 맛있고 소화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황태국은 국물까지 다 드실 수 있어서 좋아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피곤해서 누워있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한 층씩 쉬면서 올라가야 했는데 이제는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뒤에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손주들과 노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이었어요. 애들이 놀자고 할 때 예전에는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같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힘이 다리에 붙는다는 표현을 직접 쓰시더라고요. 그분의 성공 비결은 3가지 식품을 돌려가며 먹은 거였어요.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질리기 쉬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시니까 꾸준할 수 있었던 거죠. 조리법도 중요했습니다. 건새우는 기름에 볶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거나 국에 넣어 드셨어요. 황태는 국이나 찜으로, 검은 콩은 밥에 넣어 함께 지어서 부드럽게 드셨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시켜 보세요. 튀김보다는 국이나 죽, 무침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으로 위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새 식품을 돌려가며 먹으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장보기 목록에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상비 재료로 추가해 두세요. 한 끼에 한 가지씩 일주일에 최소 5번은 출석 도장 찍듯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좋은 걸로 바꿨는데 왜 변화가 더딜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 사실 원인은 의외로 평소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과 타이밍이 흡수를 반토막 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식사 후에 바로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짠 김치와 함께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단백질 흡수를 크게 방해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두 식품 모두 좋은 건 맞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켜버려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철분, 아연 같은 무기질 흡수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단백질 보충은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마치 재료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격입니다. 74세 김영태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에서 운동을 하셨어요. 걷기 운동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셨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특별히 나쁜 습관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3개월 넘게 운동을 해도 체력 향상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하면서 답답해 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식사 후에 바로 진한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5분도 안 되어서 커피를 마시셨거든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 단백질 간식을 따로 챙기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발견한 건 과도하게 짠 반찬을 좋아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짠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양도 늘어나거든요. 저는 그분께 몇 가지 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커피 타이밍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식후 즉시가 아니라 2시간 뒤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전후 30분 안에 단백질 간식을 추가했어요. 운동 전에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운동 후에는 두유나 삶은 달걀을 드시도록 했죠. 짠 반찬은 물과 채소를 함께 많이 드셔서 희석시키도록 권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그분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커피를 나중에 마시니까 오히려 더 맛있네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덜 피곤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늘어났고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 하셨어요. 계단에서 난간을 잡는 힘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지했는데 이제는 보조 역할이에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3개월 뒤에는 운동량도 늘릴 수 있게 됐어요. 30분이던 걷기 시간을 45분으로 늘려도 무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운동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식후 커피는 2시간 뒤로, 짠 반찬은 물과 채소로 희석하고 단백질은 운동과 세트로 묶어서 드세요. 시금치와 두부는 같은 날 드시되 한 끼는 분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흡수 방해 요소를 줄이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달라져요. 휴대폰에 식후 커피 알림을 2시간 뒤로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 30분 안에 요거트와 견과류, 두유, 삶은 달걀 중 하나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도 실제 밥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2주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되 확실하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 쉬워요. 이번 플랜은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1주차는 기초회복과 소화 적응에 중점을 둡니다. 갑자기 단백질량을 늘리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2주차는 흡수 가속화를 목표로 합니다. 1주차에서 익숙해진 음식들의 양과 빈도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부드러운 조리와 규칙적인 단백질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해요. 좋은 걸 주면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걸 주면 나쁜 반응을 보입니다. 꾸준히만 해주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79세 윤혜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이고 매일매일 체크하셨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도 달라질까?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첫째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덜 온다고도 하셨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정도였죠. 2주차에 들어서면서 더 큰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화장실 가는 게 안정적이 됐고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드는 일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진 거였어요.
그리고 2주가 끝날 즈음 그분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 며느리가 장을 받아주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내가 가볼게요 하시면서 혼자 시장에 나가신 거예요.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다고 하세요. 그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 잊었던 가벼움을 느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변화가 진짜 일어났다는 걸 실감하셨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혼자 다녀오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하고 걱정하셨는데 그분은 괜찮다 못해 기분이 좋더라 하셨다고 해요. 크게 바뀐 건 식탁과 습관, 단 2가지였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분의 2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주차 기초 단계에서는 아침에 황태국이나 황태죽, 점심에 검은 콩밥, 저녁에 건새우 무침이나 볶음을 드셨어요. 각각의 음식을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2주차 가속 단계에서는 아침에 황태미역국이나 황태죽, 점심에 콩 비율을 높인 콩밥과 검은 콩두유, 저녁에 건새우전이나 들기름 볶음을 드셨어요. 1주차보다 양을 조금씩 늘리고 조리법도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신 거죠. 중요한 건 매 끼니의 단백질 주재료 1개와 부드러운 조리라는 원칙을 지킨 점이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간 거죠. 여러분도 오늘 바로 장보기 3종인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중 한 가지라도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날 성공인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성공을 쌓아가세요. 2주 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먹은 대로, 움직인 대로, 보살핀 대로 정직하게 반응해요. 때로는 변화가 더딜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한 끼의 선택이 6개월 뒤의 걸음걸이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챙긴 단백질 한 숟가락이 내일 아침의 기상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저와 함께 14일, 그 다음 14일을 이어가 보시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 더 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변화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